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노영민 실장과 수석 5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일단 3명만 바뀌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쇄신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인사들이 근무한 기간을 봐도 문재인 정부가 개각할 타이밍도 된 시점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참모 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정 방향 전환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사표를 낸 분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로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무수석 비서관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에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8월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은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여야 협치의 복원과 국민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입니다.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은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력과 균형감을 겸비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김재남 신임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은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조정,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오늘 수석 인사 관련해서 패널들과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규환 평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뭐 누구누구가 바뀔 거다, 실장은 물러날 거다, 안 물러날 거다 그랬는데 일단 오늘 새 수석만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수석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고심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고 예. 또 적임자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적임자가 있는데 검증 단계인지는 예. 좀 이제 판단을 좀 더 유보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이제 정무수석으로 최재성 전 의원이 네. 들어갔다는 건데 아마 당 내에서는 상당한 정치력이 있는 분, 또 대통령과 직접 교감이 가능한 분. 이제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혼란상을 좀 정리해내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최재성 의원, 전 의원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후임 비서실장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정무수석의 역할과 후임 비서실장의 역할이 약간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문제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서 좀 더 온화한 성격을 가진 조정자 역할을 할 분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비서실장도 교체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저는 100% 교체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고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그러면 청와대가 왜 사표를 다 받아들고 고심했느냐. 이 문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교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고심 중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상의 안 하고 이렇게 그 실장을 포함한 5수석을 사표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건 사실 그건 상당히 조율이 됐다 봐야 되는데 과연 근데 그 과정에서 실장의 거취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오늘은 3수석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늘의 인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최재성 이게 이제 정무수석이겠죠. 최재성 수석은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판넬에 지금 쓴 예. 것이 안정형보다는 돌파형 인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 인사가요? 그렇죠. 아니면? 네. 현재 인사는 돌파형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 3수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석이 정무수석인데 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재성 수석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과 지금 정책에 대한 힘을 더 바칠 수 있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형 인사라고 인사의 컨셉을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의 보완제인 실장은 누가 올 것이냐. 저는 그렇다면 이제 통합형 실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예. 그러려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노실장 체제를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8.15 이제 광복절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내실 건데
원래 대통령 메시지 나갈 때 대통령과 메시지에 이 혼재될 만한 사안들은 이슈들은 안 놓는 게 관례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번 주 안에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 것이냐가 좀 남을 과제지 네. 실장도 어찌되었건 저는 이제 이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교체를 하겠지만 지금 이 돌파형 컨셉을 보완제할 수 있는 통합형 실장을 찾는 데 지금 고심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오늘 인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교체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교체할 이유가 너무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체는 이제 당연한 부분인데 어떤 인선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재성 의원 계속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를 했던 문재인 대표 시절에 최재성 의원이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성 총장의 호흡을 맞췄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아주 그 일들이 많았었죠.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박지원 이 의원이 당시에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와 최재성 총장이 수습해 나가는 과정의 2년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복심이다. 예. 말 그대로 대통령의 뜻이 자꾸 왜곡돼서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정무수석으로 인선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 이제는 뭐 최재성 정무수석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할 때 저거는 대통령 뜻이다라고 거의 등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정무수석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민정수석이 어느 분이 될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민정수석이 김종호 수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김종호 수석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필을 쭉 봤더니 예. 감사원 출신이신데 그런데 2017년부터 18년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네. 그리고 나서 감사원 사무총장 갔다가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해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그 김재남 비서관이 수석이 된 것도 그 자리에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몰라도 민정이나 시민사회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부분을 좀 굉장히 중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개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갔는데 현 정부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 다음으로 감사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현 정부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검사 출신이 안 갑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민정수석 이번에는 검사 출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 감사원 출신이 오는 걸 보고 검사들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감사원 출신들에 대한 나름대로 뭐 만족도가 있으신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오늘 지금 사표를 낸 수석 가운데 국민소통 수석, 일자리 수석 두 분은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네네. 두 분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소통수석은 뭐 바뀔 것 같다라고 예측이 드는데요. 네. 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어쨌든 간에 최재성 의원인데요. 예. 최재성 의원이 아마 역대 정무수석 중에 선수가 제일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급이 높다는 거죠. 예측에 최재성 의원이 비서실장 물망에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이렇게 이 정무수석에 앉혔다는 것은 이 청와대와 국회가 야당을 겨냥해서, 겨냥이라는 표현도 취소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인사를 새로 하면서 정책 실패였다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정책실이라든가 주무장관들에 대한 인사 경질설이 나와야 될 건데 이 청와대 참모진들부터 바꾼 것은 이 상황이 정책 실패보다는 민심 위반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서 최재성 의원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최재성 의원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아마 상당히 공고를 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들고요. 아까 전에 그 총리님 나왔을 때에도 정무장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무장관급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비서실장 거취는요? 비서실장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듯하고요. 예. 일단 그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꿨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상의를 하고 민정수석과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장성철 소장. 적절한 선택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기 상황은 단순하게 어떤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기강을 다시 잡고 정책을 좀 새롭게 추진한다라는 결정이신 것 같은데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결국엔 집권 후반기에는 친정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좀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어쨌든 현재 인사를 보면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은 계속 하겠다라는 것과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 그것으로 좀 읽혀집니다. 저는 이것도 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본인들의 강력한 지지 그룹으로부터도 배타를 받을 것이고 반대편에게는 상당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조를 밀고 나가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선택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데는 아마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지지율이 낮아지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할 그런 카드로서 인사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 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좀 만회할 만한 어떤 카드가 있을까 궁금한데 정규환 평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길게 보고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부동산이 사실상 대혼란이라는 평이 있지만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하고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유지하는 뭐 이런 방향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상세한 정보 세부적인 정책으로 갔을 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국토부든 기재부든 집권 여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좀 소통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은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도 하고 그 결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또는 청와대로서 이런 정책을 하면 좋겠다라고 봤으면 방향이 옳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큰 혼란이 됐느냐. 그럼 결국 그 방향이 옳다는 것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저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분은 민심과 매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그런 판단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아마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대책 관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랍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대통령 그 오후에 수석보좌관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정의 실현이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주거의 정의 실현. 두 번째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다. 이 저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주거에 대한 문제를 정의에 대한 문제,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를 보고 계시고 주택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투기 근절과 규제 확대라는 정면 돌파 의지를 전 분명히 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제 기구의 설치를 이제 물론 필요하다면이나 전제 조건 달았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검토하겠죠. 자, 과연 그런데 이것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 저는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이제 양상을 띠고 있는 어떤 이런 진실의 복잡성 같은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선과 악의 문제 혹은 이렇게 제도로서 딱 단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저는 그 또 주목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직후에 인사를 하셨거든요. 예. 2시에 회의를 하신 다음에 5시에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참모들 교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순차적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갈 경우 저는 이제 8월 29일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다음에 바로 전당대회 이후에 이것마저도 대통령께서 맥히지 않으면 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는 이제는 개각을 통한 내각에 대한 쇄신으로 아마 돌파구를 또 꾀할 것 같아요. 예. 그럴 때까지는 강력하게 이 제도를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기구 설치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예상하는 반전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로서 개각을 하고 정책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여러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공정, 정의, 민주, 평등, 약자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존재했던 가치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선택적인 정의 아니냐, 선택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진영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정책은 발화점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처음의 가치관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지지율은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의견 들어볼까요? 예, 금융감독은 비슷한 그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 투기 근절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실패보다는 민심 위반의 상황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부동산 관련 주무장관들이 아까 출연하셨던 이낙연 총리처럼 신중하고 품격 있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발언을 했고 청와대 참모들이 약속을 지켰다면 과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은 정책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의 문제, 태도의 문제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재성 의원을 임명한 것은 당과 청와대의 규율을 다잡고 야당과 또는 협치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